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걷고 음식을 가려 먹고 물을 챙겨 마시고 소금은 줄이고 단백질을 보충하며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건강 정보들을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습관 중 일부가 사실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생활이라고 여기는 습관들 중에는 획일화된 기준을 무분별하게 따르다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기능과 대사 능력이 예전과 달라지는데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사실처럼 믿어온 건강 상식 중에서 잘못 적용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꼭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정답처럼 굳어진 이 기준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제 하루 적정 수분 섭취량은 개인차가 상당히 크며 기존 권장량보다 적은 1.5에서 1.8리터가 더 적당하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권장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곱하기 0.03을 계산한 수치가 자신에게 맞는 하루 수분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 생수뿐 아니라 모든 음식과 음료를 통해 얻는 수분량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나이, 체중, 활동량, 계절, 날씨,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몸이 하루 필요로 하는 총 수분량은 약 2.5리터인데 이 중 실제로 물로 마셔야 하는 양은 1.3리터 정도이고 식품에 함유된 물로 약 1리터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즉 하루 세 끼만 제대로 챙겨 먹어도 필요 수분량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라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지만 겨울처럼 땀을 덜 흘리고 움직임이 적은 날에도 무조건 2리터를 억지로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몸속 전해질 농도가 희석되면서 전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어지럼증, 구토, 두통, 근육 경련 심한 경우 의식 혼탁이나 발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위험한데 갈증이 나더라도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은 500ml를 넘지 않도록 하고 200ml 정도씩 나누어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 섭취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농축 능력이 저하되고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반응도 둔화되어 수분 조절 능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소변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한 수분 상태를 의미하고 진한 노란색이라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물을 더 마시면 됩니다. 반대로 소변이 너무 맑고 투명하다면 과도하게 마셨을 가능성이 있으니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날 때 그리고 소변색이 진해졌을 때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합니다. 또한 입안이 건조하거나 침이 끈적해질 때, 피부를 꼬집었을 때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수분 부족의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나눠서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체중 1kg당 0.8g 정도로 권장합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약 48g 정도가 적당하죠. 하지만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체중 1kg, 당 1.0에서 1.2g 정도로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먹고 점심이나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토스트나 죽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간단히 때우고 저녁에 고기나 생선을 많이 먹어서 하루 단백질을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라 한 끼에 과도하게 먹으면 나머지는 에너지로 쓰이거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20에서 30g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에 걸쳐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얻으려고 하면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날 수 있으니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두부나 삶은 달걀, 그릭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생선이나 살코기, 저녁에는 두유나 콩류, 견과류와 채소를 곁들이는 식입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므로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나 잇몸이 약해진 분들은 부드럽게 조리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푹 삶은 고기, 연두부, 스크램블 에그, 생선살 간 콩류 같은 음식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 섭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압 관리와 심장 건강을 위해 소금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2에서 3배 높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몸에서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나트륨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 피로감, 혈압 저하, 집중력 감소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후 물만 많이 마시고 염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덧붙여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섭취하려고 합니다.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고구마, 아보카도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처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에 필요한 나트륨과 수분까지 과도하게 빼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의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아 혈중 농도가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박동 이상이나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용인 세브란스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 비율이 만성심부전 발병 위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트륨을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 섭취는 줄이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g 소금으로는 5g 이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7에서 8g 정도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젓갈류, 장아찌처럼 짠맛이 강한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간을 약하게 해서 조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마늘, 생강, 허브, 향신료를 활용해서 맛을 내면 나트륨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물 요리의 경우 건더기만 건져 먹고 국물은 적게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식을 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해서 적게 사용하거나 찜이나 구이처럼 상대적으로 간이 덜한 요리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김치나 젓갈 같은 전통 발효식품도 좋지만 하루에 한 가지 정도만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작정 염분을 제한하거나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나트륨과 칼륨 수치를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분 섭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마실 때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고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30분 후에 마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60에서 90분 전에 300에서 500ml의 수분을 미리 보충하고 운동 중에는 15에서 20분마다 150에서 200ml 정도씩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잃어버린 수분의 150% 정도를 보충해야 한다고 하니 운동 전후 체중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관리의 핵심은 내 몸 상태에 맞춘 균형입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나에게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활동량, 기존 질병 여부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변색, 식사 패턴, 혈압과 혈액 검사 수치처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고 그에 맞춰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개인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세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많이보다 적당히 한 번에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극단적인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조절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든 정보가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극단적인 방법들에 현혹되지 말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이 오래도록 활기찬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